사돈 우리 애들 이혼시키고 재산 반반 나눕시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친아들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아들의 재산을 털어먹자고 공모를 제안한 겁니다. 며느리인 제 딸과 함께 말이죠. 사돈 이 기회 놓치면 바보예요. 아파트랑 상가 합치면 최소 20억은 되는데 우리가 반씩 나눠 가지면 10억씩이잖아요. 친아들을 배신하고 돈을 챙기자는 이 충격적인 제안. 저는 그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거절하자 사돈이 보인 행동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결혼한 지 이제 4년째입니다. 사위 민준이는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아파트 하나 가진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물론 저희는 재산을 보고 결혼시킨 게 아닙니다. 민준이가 수진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보여서 흔쾌히 허락했죠. 사돈 되는 분, 그러니까 민준이 어머니 박 여사는 평소에 연락도 별로 없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 그것도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끝이었어요. 아이고 사돈 잘 지내셨어요? 애들 잘 지내죠? 네 덕분에요. 사돈도 건강하시고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서먹했어요. 박 여사는 항상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딘가 거만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사돈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예의만 지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10월 어느 오후였어요. 갑자기 박 여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지금 시간 좀 되세요?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 무슨 일이세요?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다쳤나? 교통사고라도 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청담동에 제가 자주 가는 찻집이 있어요. 거기서 봐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박 여사가 급하다고 했으니 일단 가보기로 했죠. 청담동의 그 찻집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1층에서 3층까지 있는 단독 건물인데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샹들리에가 반짝거리더군요. 차 한 잔에 얼마나 하는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3층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박 여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유리창 너머 한강 뷰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이고 사돈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애들 괜찮은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으니까 박 여사가 천천히 찻잔을 들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애들 이혼시켜야 할 것 같아요.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가 바람을 폈어요. 회사 후배랑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네, 벌써 6개월째래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박 여사는 태연하게 정말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말하는 엄마치고는 너무 침착했어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알아요? 아직 몰라요. 제가 먼저 알았거든요. 그럼 빨리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준이는 뭐라고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쪽 같은 내 딸이 남편한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가 제 손을 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돈 진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돈을 부른 거예요. 우리 일을 잘 처리해야 해요. 잘 처리하다니요? 일단 수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당장 말해야죠.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려는데 박 여사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사돈,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기회가 왔어요. 기회요? 그때 박 여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번들거리는 뭔가 이상한 광기 같은 게 보였어요. 사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바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 얼마 못 받아요. 네? 민준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한 채 있잖아요. 시세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이혼하면 수진이가 받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5억. 많이 쳐줘야 7억이에요. 박 여사는 계산기라도 두드리듯 정확하게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하지만요, 우리가 머리를 잘 쓰면 최소 15억은 뽑아낼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려는데 박 여사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요. 민준이가 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사진,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파일. 제가 사람 시켜서 다 모았어요. 어떻게 그런 걸? 사돈, 저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장사했어요. 사람 쓰는 거야 일도 아니죠. 탐정 고용해서 한 달 동안 미행시켰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친아들을 미행시켰다고요? 게다가 그 말투가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사돈, 이 증거들로 위자료 청구 소송 걸면 최소 5억은 받아요. 거기다 재산 분할까지 하면 15억 정도는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박 여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돈, 힘든 건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돈은 평생 가잖아요. 뭐라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내야죠. 근데 말이에요. 박 여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돈 우리 둘이서 나눠 가져요. 예? 수진이한테는 7억 정도 주고 나머지 8억은 우리가 반반씩 나눠요. 사돈이 4억, 저도 4억.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사돈, 놀라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민준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죠. 근데 수진이는 아직 어려서 돈 관리를 못해요. 7억만 줘도 충분해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 아니에요. 합리적인 제안이죠. 사돈, 생각해 보세요. 4억이면 사돈도 노후 걱정 없잖아요. 저도 그동안 민준이 키우느라 고생한 거 보상받는 거고요. 박 여사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돈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박 여사가 킥킥 웃었습니다. 사돈,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도 돈 앞에서는 남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사람? 사돈, 저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이 그 자식 저 말 안 듣거든요. 제가 사업 확장하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거절했어요. 친엄마한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제 돈은 제 가정을 위해 써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친엄마를 남처럼 대하는 놈이에요. 그건 민준이가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 어휴, 사돈은 정말 순진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받아낼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놈 키웠는데 이제 그 대가를 받을 때가 된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돈, 이 기회 놓치면 사돈 딸만 빈털터리로 쫓겨나요. 7억이라도 챙겨줘야죠. 근데 15억을 다 주면 수진이가 나중에 재혼할 때 문제가 돼요. 남자들이 돈 많은 여자 싫어하거든요.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7억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명분도 있잖아요. 수진이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엄마인 사돈이 돈 관리 좀 해주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박 여사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미친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사돈, 앉아요.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든 말든 저는 그런 더러운 제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더럽다고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윈윈이에요. 윈윈? 내 딸 속이고 돈 뜯어내는 게 윈윈이에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박 여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돈 진정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기회? 자식 불행을 기회라고 부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불행? 어차피 이혼할 건데 돈이라도 많이 받는 게 낫잖아요. 사돈 현실을 보세요. 저는 안 해요. 절대로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당장 사실대로 다 말할 거예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박 여사가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사돈 그러면 안 돼요. 놓으세요. 지금 수진이한테 말하면 증거 확보할 시간이 없어요. 최소한 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민준이가 돈 빼돌릴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딸이 지금 속고 있다고요. 3개월만 더요. 3개월만 기다리면 완벽한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재판에서도 이기고 돈도 많이 받고. 듣기 싫어요. 당신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팔을 뿌리치고 나가려는데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후회할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나가면 사돈 딸만 손해예요. 저는 어차피 제 몫은 챙길 거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박 여사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사돈이 협조 안 하면 제가 직접 수진이한테 말할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아이고 며느리야 엄마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민준이가 바람을 피운 것 같더라. 근데 증거가 없네. 그냥 이혼하자라고요. 그게. 그럼 수진이는 증거도 없이 이혼하게 돼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요. 기껏해야 3억? 그것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악마 같은. 악마? 천만에요. 저는 현실주의자죠. 사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손잡으면 최소 11억은 건지는 거예요. 사돈이 4억, 수진이가 7억. 안 잡으면? 수진이 혼자 3억 받고 끝이에요. 박 여사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혹시 사돈이 지금 당장 수진이한테 가서 다 말하면요. 박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들아, 수진이 엄마가 너한테 누명 씌우려고 한대.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하면서 재산 뜯어내려고 한대. 조심해라고요.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증거를 안 주면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수진이가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돈 선택은 사돈이 하세요. 저랑 손잡고 11억을 건지거나 혼자 삽질하다가 3억도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예요. 박 여사의 눈빛은 정말로 냉혹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혹시라도 사돈이 경찰이나 변호사한테 가서 저를 신고하면요. 박 여사가 씩 웃었습니다. 저는 다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없잖아요. 제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사돈이 저를 모함했다고 하면 되죠. 이 사람이. 사돈 3일 드릴게요. 3일 동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수진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말하면. 박 여사가 USB를 흔들었습니다. 이 증거는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그럼 수진이는 평생 바보처럼 사는 거죠. 바람핀 남편 눈치 보면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사돈 현명한 선택하세요. 저는 어차피 제 이익은 챙길 거예요. 사돈 딸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사돈이 협조하면 적어도 수진이는 7억이라도 건지잖아요. 박 여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차값은 제가 냈어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가세요. 아, 그리고 이 대화는 비밀이에요.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알죠? 그렇게 박 여사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돈이 협조 안 하면 수진이는 3억도 못 받아요.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안 주면 끝이에요. 악마 같은 말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박 여사가 증거를 주지 않으면 수진이는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박 여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내 딸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다. 그건 엄마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를 10번도 넘게 걸려다가 끊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수진아 사실은 말이야. 민준이가 바람을 피웠대. 근데 증거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나눠 가지자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게다가 박 여사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 말하면 증거를 안 줄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수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바람을 폈다는 것, 박 여사가 저한테 제안한 것, 증거를 가지고 협박한 것까지.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3일이나 고민했어. 너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민준이가 바람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수진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 수진이가 와락 안기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더니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수진아. 나도 듣고 싶어. 시어머니가 직접 하는 말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결정하셨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금 수진이가 옆에 있어요. 스피커폰 켤게요. 뭐라고요? 수진이한테 직접 말해보세요. 당신이 무슨 제안을 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가 웃었어요. 어머 사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민준이가 바람 피운 것 같다고 걱정돼서 연락드린 건데요. 뭐라고요? 지금 거짓말을. 거짓말? 사돈이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며느리 걱정돼서 사돈한테 상의한 거예요. 혹시 사돈이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신 건 아니겠죠? 박 여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 그리고 며느리. 혹시 전화 듣고 있어? 시어머니가 해줄 말이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민준이를 의심한다면 증거를 대봐. 증거 없이 남편을 의심하는 건 나쁜 아내야. 알겠지? 시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혼 생각하고 있으면 변호사 선임 잘해. 증거 없이 이혼하면 한 푼도 못 받을 테니까. 호.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변호사 찾아갈 거야. 수진아 근데 증거가. 증거는 내가 직접 찾을 거야. 시어머니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민준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돈을 모아서 탐정을 고용했어요.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준이가 회사 후배랑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둘이 손잡고 걷는 영상, 문자 메시지 복구 파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여사가 저한테 했던 제안을 증명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 찻집의 CCTV였습니다. 저는 찻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날 CCTV 영상만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제 사연을 듣고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에휴 그런 악독한 사람도 다 있네요. 영상 드릴게요. 음성은 없지만 입모양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음성은 없었지만 박 여사가 저한테 뭔가를 제안하고 저는 거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은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하시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건 별도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바람 안 피웠어.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할 말이 없어졌죠. 박 여사는 법정에 나와서도 뻔뻔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 걱정했을 뿐이에요. 사돈 되는 분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찻집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피고 측 증인이신 박 씨, 이 영상을 보시면 원고 어머니와 오랜 시간 대화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냥 애들 이혼 이야기를. 그렇다면 왜 원고 어머니께서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을까요? 박 여사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재판장님, 박 씨는 친아들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재판 결과는 저희의 완승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위자료 5억에 재산 분할 8억 총 13억을 받았어요. 박 여사의 계략은 완전히 무너졌죠. 판결 이후 박 여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사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당신이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민준이는 재산 다 날린 건데 우리라도 나눠 가졌으면. 아직도 그 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박 여사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이혼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13억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준이한테 의절당했다고 해요. 자기 엄마가 자기 재산을 털어먹으려 했다는 걸 알고 나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탐욕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친자식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 여사 같은 사람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을 배신하고 얻은 돈은 결국 독이 됩니다. 박 여사는 4억을 얻으려다가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명예도 잃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도 악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딸처럼 끝까지 싸우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